징계위원회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징계위원들을 대면을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출석은 꼭 하세요. 불출석하겠다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하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징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군징계 사건들을 보면 이런 건으로 이제 징계까지 하는 건가,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에서 이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각 단계별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징계 절차의 개시입니다. 흔히 이제 징계 번호를 딴다고 하는데 사건 번호가 이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처벌과 이제 징계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또 받는 거고, 기소유예든 이제 불기소가 되었더라도 별개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찰을 거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찰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야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가 있고, 징계위원회까지 가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사건인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 자체가 이제 불분명하거나 성희롱인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 거치는 절차인데, 성희롱 사건은 이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준비를 제대로 잘 해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징계 사건의 조사입니다. 징계 조사 담당자는 이제 주로 군법무관들이 하는데, 요새는 일반 장교들이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조사이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찰 조사나 형사 절차 조사이든 그때 작성된 진술서나 이제 진술 조서 등이 계속 남아서 이제 징계 기록을 구성을 하고 징계위원이 직접 그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법무든 감찰이든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고,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은 이제 초기부터 잘 수집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징계 혐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조사 담당자가 징계 혐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줄여서 이제 사조결이라고 하는데, 이를 작성을 해서 이제 징계권자에게 보고를 하면서 징계 요구 또는 이제 불요구를 건의를 하게 되고, 징계권자가 요구로 해서 결재를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로 이제 진행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사안이 경미하고 여러 가지 참작할 점들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이제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불요구로 하면서 경고장 수여로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구두경고나 경고장 수여를 목표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견입니다. 사조결 보고를 하고 징계권자가 이제 징계 요구로 결재를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보통 소집 통지는 이제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징계위원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는 이 위원으로 이제 누가 들어오냐?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장 포함해서 3명 이상이고요. 최대 7명인데 보통 5명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징계는 뭐 3명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상계급자나 최소한 선임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부사관이 이제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사관 1명은 또 포함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부대 예규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뭐 갑반, 일반, 병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징계위원들을 대면을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출석은 꼭 하세요. 불출석해도 징계위 심의 및 의견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출석하겠다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하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예정된 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라도 꼭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세요. 그리고 직접 위원들을 대면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의뢰인분들께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질문하는 징계위원들 얼굴 직접 보시면서 어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징계권자의 조치입니다. 원결정 확인, 감경, 정지, 유예 이렇게 있고, 징계권자가 보기에 이제 징계위원회 의결이 너무 약하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아무튼 이제 원결정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왜냐하면 이제 징계권자 입장에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한 거를 바꾸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유예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이제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을 잃거든요. 다만 이제 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근신, 견책이 이제 나왔을 경우여야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권자 조치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이제 징계 처분서가 수여가 되고 징계 명령이 발령되고 징계 처분이 집행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일 당사자가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징계 처분서를 받았을 때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고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항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불복을 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봤는데요. 각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징계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징계 문제를 이제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